그게 전부예요. 그것을 생산수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생산수단. 그러니까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도 그 생산수단이거든요. 어떤 체제를 그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든 어떤 리더든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어떤 생산수단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체제는 크게 두 개로 나뉘었어요. 사회주의 통제 경제 체제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입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나눠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반공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체제가 어떤 체제가 있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그런데 그런 체제는 없어요. 체제는 두 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예요. 그러면 그 체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도구예요, 도구.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철학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믹스가 나옵니다. 자본주의 통제경제체제. 자본주의인데 통제경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뭐 생각해본 적이 있어야지. 뭐 이게 전쟁 때 그럽니다. 전쟁 때. 전쟁 때는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뭘 가지고 가르느냐 그 말이에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첫 번째 조건은 생산수단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예요. 생산수단을 누가 갖느냐. 다시 말하면 내 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이 사장님은 집이 없지만 다 가지고 있다니까 가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집이 없다네. 이게 그 말 아니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 땅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내 자동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으면 뭐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 집, 땅, 공장, 이 마이크, 강당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라고 불러요? 예,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이걸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그러면? 생산수단, 즉 생산 도구는 개인이 가질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내 집이다. 에? 이건 내 자동차다. 이건 내 TV다. 그렇게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가져? 누가 가져? 사회가 가져. 사회가 갖는다고 그걸 사회주의라 그래. 사회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생산수단, 생산 도구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느냐, 없느냐. 이 강당 주인이 있겠죠? 누가 가졌겠죠? 이거 공동자산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본주의. 두 번째는 유통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국가가 유통시키느냐, 개인이 유통시켜서 그 이익을 갖느냐 하는 문제예요. 갖느냐 하는 문제라고. 그것이 시장경제냐 통제경제냐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이 애터미는 내 거다라고 가질 수 있고 거기서 유통을 시켜서 나오는 이윤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제경제는 그렇게 못해요. 국가가 유통시킨다고. 군대 갔다 오셨죠? 전투가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면 수출을 장려할까요? 수입을 장려할까요? 네? 전쟁이 벌어지면 수출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포에다 넣었더니 돈이 팍 날아가더라.
그런 거 없어요. 포에다는 포탄을 넣어야 돼. 그래, 전쟁 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물자가 필요해요, 물자가. 그래서 수출을 막고 수입을 국가가 독점해야 돼. 그렇죠? 왜? 민간에 수입을 하도록 해주면 돈 잘 되는 것만 수입해. 그렇죠? 돈 잘 되는 것만. 그러나 전쟁 때는 뭐가 필요해? 전략물자가 필요해. 그렇죠? 전략물자. 그러면 국가가 수입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자본재를 마음대로 회사가 팔 수 있겠어요? 못 팔아요. 어떻게 냉장고를 팔아? 냉장고 갖다가 탱크 만들어야지. 못 팔아요, 냉장고. 자전거 자본재고 전략물자예요. 함부로 못 팔아요. 국가가 명령을 해. 누구에게만 자전거를 팔아라. 전략물자예요. 그게 통제경제예요. 함부로 못해요. 전쟁이 벌어지면 맨 처음에 국가가 통제하는 게 무슨 산업이겠어요? 건설업은 즉각 통제합니다. 건설 중지. 왜? 건설하는데 전략물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시멘트, 철강, 목재. 그렇죠? 그거 전투에 써야지. 무슨 집 짓고 있어. 헌집에 좀 살아라 그 말이야. 헌집에 그대로 살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재개발을 하냐고. 그 전략물자 갖다가 전투에 써야지. 그게 통제경제. 내 자본은 내 것임에 틀림없어. 자본주의죠? 그런데 자본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국가가 통제를 해. 이런 경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유주의 시장경제, 이건 중국이 선언하는 헌법에 사유주의 시장경제라고 되어 있어.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한 적이 없어요. 말이 공산주의지 중국은 민족주의였고 지금은 시장경제입니다. 근데 사회주의 시장경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통은 너 마음대로 시키려대 생산수단은 누구만 갖는다? 국가만 갖는다. 이 땅 누구 거다? 국가 거다. 이 공장, 이 철도 누구 거다? 국가 거다. 그건 중국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라가 망하는데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빈부격차가 나타나요. 빈부격차가 나타나서 서민들이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해버려. 그래서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산천을 경계로 땅을 갖고 못 가진 사람은 송곳 꽂을 땅도 없어. 어디 송곳 꽂을 땅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송곳 꽂을 땅도 없어. 이거 내 땅이다 하고 송곳을 어디다 꽂겠어 이거. 땅이 1평방센치도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생산수단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 독재자에서가 아니라 어떤 생산수단, 어떤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는가 하는 수단의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도구, 생산수단인데요. 봅시다. 내 생활이 현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다면은, 과연 내가 선택한 도구가 생산적인지, 생산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아리따운 숙녀분께서 이사를 하시려고 그래. 리아카로 하시겠어요? 택배차로 하시겠어요? 리아카, 택배차, 뭡니까? 자본입니다. 그 생산수단이에요. 운송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수단이라고요. 그런데 리아카에 싣고 가면, 냉장고 하나 싣고 가면 딱이죠? 안 돼요. 그러면 그 생산수단과 뭐가 결합하는 거예요, 지금? 노동이 결합한다고요, 노동이 결합해. 내가 리아카로 아무리 뼈 빠지게 짐을 날라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하냐, 언제 다 하냐고요.
안 돼요. 택배차를 부르는 게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고개 숙이고 있는 젊은 아가씨, 지금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기로 하시겠어요? 빨래판으로 하시겠어요? 빨래판도 생산수단이고 생산도구고 세탁기도 생산도구예요. 근데 빨래판으로 세탁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생산성은 적어. 세탁기로 하면은 세탁 양도 많고 편하고 보너스로 연속극까지 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시간과 노력의 전략을 가져와요. 그게 생산수단이에요. 생산도구라고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셨으면 이 애터미라는 생산도구 또는 생산수단이 과연 나에게 높은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돼. 따져보셔야 된다니까요. 안 따져보면 그 또 고생만 해요. 고생. 안 따져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합법적인 다단계가 국내 200개 이상이에요. 날마다 생겨, 날마다. 지굽인지 말굽인지 속굽인지 그런 것도 생기고 아주 그냥 많이 생겨. 내일은 또 말굽 생길지도 몰라. 속굽 생길지도 모르고.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생산 도구고 다른 말로 하면 민스 프로덕션이 생산 수단이에요. 나에게 내 생산성이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 생산성이 높을 것인지 낮을 것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안 해보면 또 골병만 들고 주머니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 생긴 다단계 회사에서는 달콤한 말을 한다고요. 달콤한 말. 달콤한 말을 해. 꼭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해. 근데 현자들이 말하죠. 공짜 치즈가 있는 곳은 어디다? 쥐덫밖에 없다. 그 공짜 치즈 얻으려다가 쥐덫에 걸려가지고 팔 부러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 이 주관적 조건은 여기 포함된 게 아닙니다. 주관적 조건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현숙이는 섹시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또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또 이 박한길이는 잘생겼다. 그건 사람마다 잘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생긴 게 아니라 이 허풍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그런 거 빼고 객관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이것도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최종적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5만 원짜리 아이샤스를 500만 원에 팔아먹었다. 그거 죄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거 5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아먹었다고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뭐라고 그래, 판사가?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속은 놈이 바보지. 속은 놈이 바보지. 속지 말라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냐? 너는 교육할 때 뭐 했어? 그 괜히 소송하고 바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의 이 지사를 설립할 때는 신청만 하면 바로 돼. 일주일이고 10일에 바로 돼버려. 왜? 너희들이 법률만 위반하지 마라. 나라에서는 법률만 위반하지 마라. 너희들 물건을 팔아주고 안 팔아주고 회원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것은 속았다? 그 속은 놈이 바보지.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했는데 거기 속았다고 생각하면 그놈이 봐봐라 이거야. 그게 선진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제시하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임을 가진 것은 자신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초보 신규들께서는 이게 의문이에요.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거 돈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현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천만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이건 안 돼요. 김현숙이가 크라운 되니까 나도 될 것 같다. 안 돼요. 제 양반 저거 내공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내공이 보통이 아니라고. 살림을 몇 번 말아먹은 그런 내공을 가지고 있어 지금. 그 내공이 쌓여서 올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공해야 되나? 이거 계속 이 시스템에 참가하면 돼요. 왜 이걸 하라고 그러냐면요. 통상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사장님은 시스템에 안 나오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면 강의를 하시죠. 강의 못해. 이건 아는데 뭐가 뱅뱅 돌아 여기서. 그리고 여기 오시는데 꼭 강의장에 안 들어오고 복도에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 있어. 그거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난 도대체가.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영양가가 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사람 성공 못합니다. 자, 복권 있죠? 로또. 우리는 뭐 10억, 20억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몇천억, 몇백억 그렇죠, 복권이.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돌아. 복권 당첨되면 다 패가 망신한다. 그래서 영국 BBC에서 그걸 조사를 했어요. 과연 그러는가? 조사를 했더니 50대 50이에요. 복권을 당첨돼서 훨씬 행복해진 사람이 있고 복권 당첨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객사한 사람도 있고 그게 50대 50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학자들이 보니까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놈은 맨 처음에 바꾸는 게 뭐부터 바꾸냐면 마누라부터 바꿔. 그때부터 다 바꿔가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어디 여인숙에서 객사하고 말아. 그 사람 뭐예요?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다 털리고 사기꾼한테 다 털리고 객사하고 말아요. 그러나 더 행복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권이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돈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훨씬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시는데 사업 테크닉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섹시 아가씨처럼 돈이 귀찮게 들어오는 사람 이걸 말이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그 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졸부가 되면은요 머리에 든 것이 없는데 졸부가 되면 즉 양심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 졸부가 되면 반드시 패가 망신해요. 패가 망신한다고. 돈이 귀찮게 들어오면 그 룸살롱의 영자가 훨씬 예쁘게 보여 마누라보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패가 망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시스템에 참가하고 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성공 안 시켜줘요. 성공은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애터미는 사다리를 놔줬는데 사다리를 올라가기 싫은 사람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성공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통상 60%가 성공을 해요. 60%. 40%는 안 해. 나가버려요. 그럼 왜 40% 성공을 못했느냐? 엄청 게으르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왜? 게으른 사람이 그만둬. 한 3년을 했는데 수당이 안 나오거든. 왜 안 나오냐고 물어.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분 열심히 하시냐고 그러지. 아니요. 박사님 오실 때만 나와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야, 그 사람. 그래가지고 돈 안 낸다 이거야. 1년에 한 번 나와가지고 돈 되는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자, 다음. 자, 그러면 요게 지금 교육의 목표예요. 이게 성공인데 여기 이 사업에서 성공의 개념은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이게 성공의 이 절대적인 이 definition, 정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애터미 사업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자본 축적이 되어야 되고 태어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 보통 빅 비즈니스 아니고 글로벌 빅 비즈니스예요. 어떻게?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업이 어떻게 스몰 비즈니스예요? 스몰 비즈니스 아니 빅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왜 우습게 생각하느냐? 공짜니까. 공짜니까. 이게 지금 말이에요. 진입비를 한 2천만 원 때려 매겨놓으면 본전 생각나가지고 눈에 쌍불 켜고 하려고 그러는데 공짜로 들어왔거든? 공짜로 들어오니까 또 한 달에 사는 것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술 하다가 돈 안 생기네. 그러면서 어떡하? 누가 돈을 가지고 있다 준답니까?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 빅 비즈니스인데 이거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적 조건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 이걸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적 동기, 내가 일하고 싶은 내적 동기가 발현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절대로. 첫째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매몰병이 없다. 이 9가지입니다. 대중명품이다. 이렇게 쑥 있어요. 이 9가지 이렇고. 그러면 다른 회사는 이런 게 없느냐? 다른 회사 있는 거 찾아봤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이게 괴상한 특장이에요. 특징적인 장점이라고요.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첫째는 매몰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해소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해요. 자, 치킨 프랜차이즈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프랜차이즈 아무나 해줍니까? 프랜차이즈 해보신 분 안 계시나요? 그 프랜차이즈 가입 비용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계약이 됐다. 하청 기업으로 됐다. 그럼 뭐부터 달아야 돼? 간판부터 달아야 돼. 영자 치킨 그렇게 탁 달아. 그 다음에 그것만 달면 돼요? 식탁, 탁자,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다 달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리 촌스럽게 해도 5천만 원 든대요. 인테리어까지. 그리고 많이 제법 괜찮게 하려면 2억 정도 든대요. 인테리어 비용 뭐 온갖 것도 다 사고. 그러니까 그게 매몰병이에요. 만약에 내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그만둔다. 그러면 영자 치킨 간판을 갖다 팔아먹어요? 안 사요. 누가. 식탁, 의자 안 사요. 쓰던 냉장고 다 고철이에요. 그 의자 내버리려면요. 우리 아파트 보니까 거기다 5,000원씩 붙여가지고 또 내버려야 되더라고. 그냥 안 가져가. 누가 남으니까 갖다 쓰겠지 하고 갖다 놔두면 관리 아저씨가 누가 내놓으셨는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붙여놔. 뭐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세요? 그렇게 안 가져가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매몰 비용이에요. 그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진입비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 그 다음에 간판도 안 달아. 점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몰병이 제로예요. 매몰병이 제로라는 것은 뭐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손해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손해가 없어요.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요. 손해를 끼치지 않아. 근데 가끔 회사에 그래요. 내가 애터미 사업하다 3천만 원 빚을 졌으니 회사에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오거든? 아니, 뭐하다 손해 끼쳤는데요? 뭐하다 손해 나셨는데요? 파트너들을 밥 사주니라고. 그걸 누가 사주라고 그랬냐고, 그걸. 택배 해주니라고 기름값이 많이 들었어. 그거 택배 기사지, 리더가 아니에요.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아서 듣지를 않았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중명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명품이다. 대중이라는 말과 명품이라는 말은 사실 자체 모순이에요. 대중적인 것은 명품이 아닙니다. 명품은 대중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터미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컨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치약을 바꿔 쓰세요. 지금까지 치던 치약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더 쌉니다. 해서 판매했을 때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꿔 쓴 사람에게 뭘 끼치지 않아요? 손해를 주지 않는다요. 이렇게 손해를 주면 팔 수 없어요. 어떻게 팝니까? 손해를 주면. 그런데 대중명품이라고 했을 때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예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저 영감탱이가 또 물건 팔아먹으려고 경험을 하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확실하지 못하면 진정성 있게 전달을 못해요. 진정성.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0세기가 기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진정성의 시대다. 진정성, 오센티시티. 진정성이. 왜 진정성이냐면요. 이제 각국의 기술 수준이 겨우 평준화됐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 TV를 찾으려면 제일 구석에 싸구려판에 찾아야 돼. 맨 앞에 뭐가 있었냐? 소니가 있어. 소니, 필립스 이런 게 있어. 소니하고 삼성하고 비교는 그 비교 자체가 안 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응? 소니가 팔이 파겠더라면 삼성은 개떡이야, 이거. 개떡. 저 구석에 있어. 그럼 지금 어때요? LG나 삼성이나 소니나 필립스나 그 수준이, 기술 수준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지금 휴대폰 어때요? 응? 스마트폰. 기술 수준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죠? LG 스마트폰으로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요. 뭐가 중요해요? 그 진정성이라는 게. 왜? 21세기에는 SNS의 발달로 정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허풍치거나 거짓말을 하면 금방 들통난다. 그런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이 대중명품이다. 허풍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야 진정성 있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게 해몽이 몇 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 옷으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성해 보이는데 이걸 벗으면요 온갖 때칼자국이요. 배도 찢어놓고 옆구리도 찢어놓고 등도 찢어놓고 심지어는 뇌까지 다 찢어놨거든. 그래가지고 연식이 짧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메가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밥도 잘 먹고 그러는데 메가리가 없어, 사람이. 강의할 수가 없어. 특히 메가리가 없으면 못하는 게 뭐냐면요. 고속도로 운전을 못해. 언제 그 일본말로 앵꼬가 될지 몰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연식이 짧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앵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안 가, 자동차가 안 가. 이게.
고속도로 운전을 못해. 언제 휘발유가 떨어질지 몰라, 이게. 근데 해모임을 먹고 나서 그게 가능해졌어. 그게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만 듣고는 못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해모임을 먹으면 병강세가 된다. 근데 그건 내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아니, 미국에 가니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할망구가. 그 할머니가 그렇게 했거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80대인데 해모임을 한 달간 먹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자는데 자기 배 위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그 영감탱이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병강세는 됐는데 이 머리가 아직 지금 이게 지금 자기가 왜 거기 갔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아무튼 자기가 체험을 해야 확실하게 알겠어요. 제가 효과를 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타민C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타민C를 대량 복용하니까 그게 개선되더라고. 개선돼. 오늘 또 비타민C 많이 팔리게 생겼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대체의학을 하는, 왜냐면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인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또 독일에 가서 대체의학을 공부해서 그 병원에 갔어요. 하도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 내 고등학교 후배 해가지고, 선배님, 지금까지 무지하셨어요? 그래서. 나 약을 먹고 비타민C만 왕창 먹었는데? 그랬더니 그 닥터가 그러더라고. 병원장인데. 아이고, 선배님 그것 때문에 사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왕창 먹었는데 그거 괜찮은 모양이다. 근데 괜찮더라. 어제 TV 보니까 비타민C를 먹으면 살도 빠진다고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 그 닥터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 지방을 분해해서 내는데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암만 다이어트를 해도 안 되신 분은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비타민C를 대량 복용해가지고, 그걸 메가도우스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타민C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빠진다. 그것은 비타민C가 기름하고 이게 지방하고 결합해야 돼서 그걸 분해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백날 굶어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방송국에 항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대중 명품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시는 것을 바꿔 쓰세요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요.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그 매몰병이 없다 대중 명품 요것은 두 가지를 합하면 뭐냐 하면은요. 신규에게 아무리 권장을 해도 당신에게 손해가 없습니다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당신에게 손해가 없습니다야. 그래야지 5천만 원. 그러면요. 그럼 환상이에요. 나중에 5천만 원을 버느냐 못 버느냐 문제는 먼 훗날의 얘기예요. 10년 뒤의 일이라고요. 그러나 당장 당신에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요. 피부로 느끼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주제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이에요.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학자가
인간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활동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100만 원 이익을 봤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100만 원의 손해를 봤을 때 느끼는 불행, 이것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5가 된다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을 때 가슴 아픈 수준은 이익을 봤을 때 행복한 수준의 2.5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통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현재 100만 원 벌고 있는 사람이 이걸로 직업을 전환하는 데는 적어도 2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안 바꾼다 그 말이에요. 이거 먼저 하셨으면 노벨상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말이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규에게 돈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지 말라고요. 왜? 김현숙 그랑 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한 1년 돈 버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김현숙이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1년 만에 돈을 벌겠냐고. 안 된다고요. 당장 뭐가 없다? 당신에게 손해가 없다는 걸 알려준다. 자, 다음. 자, 회사 주도의 교육 시스템. 이거요, 그 다른 회사는 없어요. 다른 회사는 그룹 비즈니스래. 그룹 비즈니스. 다시 말하면 자기 그룹별로 세미나도 하고 지도자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정보 전달이 매우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룹에 관계없이 하니까. 그래서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반팽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반팽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반팽이는 하프 스마터.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반팽이에요. 긴가민가. 바보는 뭐가 바보냐 하면은 자기가 안다고 고집 부리는 꼰대야 꼴통이 바보예요. 그런 사람 절대로 성공 못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꼴통들. 그건 몰라요. 왜? 주로 누가 그러냐 하면은 다른 다단계에서 직급을 제법 해본 사람이 그래. 근데 그 사람 어째서 애터미로 왔어요? 거기서 망해가지고 왔거든. 그 방법이 안 되니까 망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방법이 안 된다는 걸 알 정도의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대단하다고 그래.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나는 일본에서 운전을 배웠어. 일본에서 배운 운전으로 한국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10m도 못 가 맞아주고. 어디에? 다른 자동차에. 일본은 왼쪽으로 가 자동차가. 그렇죠? 우리는 오른쪽으로 간다. 우리는 미국식이고 일본은 영국식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왔으면 모든 교통신호가 우측 통행을 기준으로 교통신호가 돼 있어요. 일본은 좌측 통행을 기준으로 교통신호가 돼 있다고. 그러면 다른 다단계에서 일본에서 배웠더라도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주관하는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 애터미의 룰을 배울 수 있어요. 자, 다음. 정의로운 보상 플랜.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철학의 문제이고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각자 생각할 문제예요. 예를 들면 A사가 있죠. A사가 지금 거의 60년을 지탱하고 세계 최고의 다단계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기업이 60년을 버텼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기업 괜찮다예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기업 수명이 11년밖에 안 됩니다. 11년 만에 다 망해요. 그런데 60년을 버틴 기업이야. 그러면 어때요? 괜찮은 기업이고 그 회사가 지향하는 철학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보상 플랜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정의로운 문제거든요. A사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껏 벌어요. 그렇죠? 능력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한 푼도 못 벌어요. 한 푼도 못 벌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한단계인데 거기는 뭐예요? 유한단계죠. 유한단계.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많은 돈을 벌려면 계속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매우 철저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뜯어봐도 A사의 보상 플랜이라는가 비즈니스 방법은 비난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0년을 버틴 거죠. 우리는 그런데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반팽이는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어디 가도 성공 못해요. 근데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 상한선을 뒀죠. 무한단계로 적립해 주죠. 그렇죠? 두 줄만 하죠. A사에서 돼지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도살장으로 끌려가 버려. 왜? 그룹 비즈니스를 하니까. 저 사람 돼지네? 세미나에 초청을 안 해버려. 그럼 어때요? 고사해버리죠. 저 라인이 형편없네? 유한 단계니까 몇 단계까지는 자기가 먹어. 근데 예를 들면 10단계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9단계에 있는 라인이 그 리더가, 중간 리더가 멍청해. 그럼 어떻게 해? 그걸 고사시켜버리고 가마 올려버려. 밑에 놈을 올려버려. 그렇죠? 롤업이라고 그래. 롤업. 가마 올려버려. 그거 죽이는 거 간단해. 세미나에 초청 안 해버리면 끝나버려.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캐블로 빠져가지고 이거 매출이 안 오르는데. 근데 11단계 보니까 이놈이 잘해. 근데 이건 제 것이 아니야. 그러면 9단계를 죽여버리고 이걸 끌어올리면 돼. 롤업. 가마 올려버려. 응? 근데 그게 어때요?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거라고. 공정한 거예요. 공정성 가치가 있어요. 왜? 부진을 하고 능력이 너무 많이 벌어라. 잘 없다. 무능력하고 게으른 놈은 벌 수 없다.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길래 그걸 정의롭다고 하느냐? 가치는 공정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려 가치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능력 없더라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에?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도 그래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더라도 한 달에 10억, 100억 버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5천만 원 정도만 벌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상한선을 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공정성 가치에는 위배됩니다. 공정하지 못해요. 아니, 돼지도 아무리 돼지라고 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배려 가치. 모든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성 가치가 크냐, 배려 가치가 크냐 하는 문제는 개인의 철학 문제라니까요. 가치가 하는 문제. 우리는 배려 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응?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니려면요,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때 재수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백인 여학생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지원을 해가지고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보다 점수가 적은 놈들이 죄다 많이 합격을 했어. 많이 합격을 했어. 이거 뭐예요?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시효를 해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법원 판결은 뭐냐? 우리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 농촌별로 할당이 있어요. 성적 순으로 뽑는데 그래 또 농촌 학생도 다녀야 될 거 아니냐 서울대학에. 그래서 할당이 있어. 그래요. 그 농촌 케이스로 토론한 학생은 뭐예요? 이쪽 정상적으로 토론한 학생보다 점수가 낮아. 그래 들어왔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소수민족 배려가 있어요. 아시아계 몇 명, 유대인 몇 명, 흑인 몇 명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백인 정상적으로 경쟁한 애들보다 점수가 낮아. 그럼 뭐예요? 점수대로 뽑는다는 건 공정한 것이지만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소수민족을 뽑는다는 건 그걸 배려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 판결은 공정성 가치뿐만 아니라 배려의 가치도 큰 것이다. 학교에 잘못이 없다. 배려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배려의 가치예요. 돼지도 먹고 살고 반팽이도 먹고 살고 능력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성 가치도 중요하지만 배려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잘 살자, 같이. 이게 회사 주도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자꾸 이틀고 이렇게. 자, 다음 제10만명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터미만 있어요. 다른 그룹 비즈니스는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여기 오늘 김현숙 크라운 마스터 강의를 했는데 김현숙 크라운 마스터 직접 파트너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다 파트너들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처럼 라인에 관계없이 스폰서들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꺼번에 교육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수십 명의 스폰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나와 있다. 한 시간씩 하고 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시간 낭비와 비용 낭비. 특히 외국은요. 대만만 하더라도 라인 여럿입니다. 근데 김현숙 크라운이 가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10명이 갖고 혼자 가면 비용과 시간에서 엄청난 전략이 됐죠. 이 시스템. 이게 없으면요. 승수법칙이 적용 안 돼요. 배가의 법칙이 안 한다고. 앞으로 남고 뒤로 묻죠. 교통비별로 다 쓴다고요, 이게. 자, 다음. 요게 제10압력의 유력입니다. 흰 개미집이거든요. 흰 개미집이에요. 흰 개미는 각각은 저런 지성, 저런 지능이 없답니다. 그런데 개미 100만 마리가 모이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장 첨단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바깥 기온이 40도에서 15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 개미가 사는 실내 온도는 24도로 하루 종일 일정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본따서 만든 게 요 쇼핑센터예요. 짐바브웨에 있는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 보통 쇼핑센터의 에너지는 10%밖에 안 되면서 실내는 항상 24도가 유지되는 이런 거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혼자는 생각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회사의 건전한 재무구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빚이 한 푼도 없거든요. 빚 10원도 없어. 회사가 망해가지고 내가 수당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빚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도 부채 비율이 수백 %입니다. 우리 지금 재벌기업 중에 많은 데는 2000%가 있어요. 자기 자본의 20배가 부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장에서 수요가 떨어지면 즉각 금융 흐름에 문제가 생겨요. 30% 이상 매출이 떨어져 버리면 금융위기에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빚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으로 매출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그런 처지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다단계 회사가 망할 징조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 신고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망할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시체 칠 일이 있습니까? 안 돌아요. 그럼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 위험을 방지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보람 있는 삶이다.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보람 없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거의 묘한 게 그 인간이에요. 묘한 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가씨, 저 계속 졸고 있는 아가씨, 앞에 앉아서 계속 졸고 있는 아가씨. 아가씨한테 내가 하루에 일당을 20만 원씩 줄 테니 밑 빠진 독에 물을 갖다 부어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루에 일당 20만 원. 그거 머리를 쓸 필요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요, 일주일 하고 나면 미쳐버려. 보람 없는 일은 인간은 못한다. 보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다단계 사업으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보람이 없다면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대중명품이고 피해를 주지 않아. 비싸지도 않아. 응? 비싸지도 않아. 거기다가 젊은 사람 경우에는 또 병강세가 될 수도 있어. 어떤 젊은이가 또 그따구 소리를 하더라고. 이게 미국 가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은유적으로 안 해. 직접적으로 해. 어떤 30대 아줌마가 나와서 그따구 소리를 해. 이 남편을 이게 해모임을 먹였더니 일주일을 먹여도 힘이 그저 반응이 없고 2주일을 먹여도 반응이 없더니 한 달을 먹였더니 내가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지금.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무튼 그 원래 77만 원짜리입니다. 그 7만 9천 원 하는 거. 77만 원에 N사에서 팔던 거예요. 근데 원가가 77만 맞아요. 원가가 맞다고요. 그 폭리취한 거 아닙니다, 그 회사. 원가가 그래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뭘 빼버렸어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원들, 장비 사용비 등등은 국가 공무원으로 세금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걸 원가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모임은 만들어 팔아 그래도 못 만들어 팔아. 왜? 왜 그러겠어요? 그거 만들어 팔려면 우선 원자력 장비를 구입해야 돼. 원자력 장비를 구입해서 그 누가 그걸 하겠냐고. 못해요. 원가가 77만 원이 나와요. 그거 하는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또 그런 지가 어때요? 내가 당신에게 이걸 권장해도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 자, 다음. 도전적인 사업이다.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추상적이 되는데 뒤로 갈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이게 도전적이 아니면 못해요. 도전적이 아니면 못해요. 히말라야 산을 뭐 때문에 기어 올라갑니까? 히말라야 산이 나에게 도전이 오는데 내가 그 도전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1년 내내 100m만 뛰는 놈이 있어. 그 100m하고 원수를 졌는지 말이야. 계속 뛰어. 왜? 9초 9가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야. 나는 우사인 볼트를 능가하겠다 이거야. 그 도전이에요, 도전. 사법고시를 봐서 아무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어떤 애 보겠어요, 그거? 안 봐요. 다 변호사인데 안 봐요. 도전적이 아니에요. 인간은 도전적인 일은 목숨을 걸고 해. 그러나 도전적이 아닌 일은 안 해. 안 해요. 그 묘한 동물이야. 대단히 도전적이야. 왜? 애터미 사업은 밖에 나가자마자 전투가 벌어져요. 아직도 그거 아세요? 저는 다단계 물건을 안 쓰갈랑요? 그렇죠. 아주 전투가 벌어져.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혹시 길거리에 나 앉았냐? 도전이에요, 도전. 그 도전을 극복해야 돼.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꼭 이게 누가 좀 팔아주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야 이년아, 너 내가 얼마 후에
월소득 5천만 원일 때 너한테 안 가르쳐줬다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마. 나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아니 인연이 미쳤나? 그러지만은 약간 뭔가 이긴 임무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쪼글탱이처럼 말이야. 꼭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도전적인 일은 도전을 해야 돼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런서버. 이거 다른 회사는 안 그러냐? 안 그래요. 미국에 가서 그다음에 곧 다음 해 열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회사는요. 거기 가서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혹시 미국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미국 상무성에 가서 허가를 얻어냈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역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렇죠? 통역 하나만 있으면 가서 할 수 있어요. 한 라인으로. 우리 밑에, 한국인 밑에 일본인이 들어오고, 캄보디아 사람이 들어오고, 미국 사람이 들어오고, 그 미국 사람 밑에 다시 한국 사람이 들어오고, 그 밑에 인도네시아가 들어오고, 원서버로 가능하다. 이거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계속 공정위에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문의를 했어요. 유권 해석을 해달라. 글로벌 원서버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왜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왜? 국가 간에 세금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소득은 미국에서 생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소득은 한국에 생긴다. 그럼 이걸 뭐라고 볼 거냐 이거야. 어디다가 세금을 내야 돼? 이 국가 간의 문제예요. 이 복잡한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공정위에서 유권 해석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공정위 계속 문의를 했는데 높은 사람들은 통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모르지. 모르는 걸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어요? 공무원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왜? 자기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 한 분이 할 수 있다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문을 내려달라.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금고에 잘 보관해야 되겠죠. 너희들이 가능하다고 했잖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서버가 된 거예요. A사 그렇게 못하면 원서버 아닙니다. 한국에 살려면 다시 허가받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시장을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다. 한국 파트너만 가지고는 우리 섹시 아가씨 크라운이 못 됩니다. 그렇죠? 제 양반이 대만도 열리지가 않았는데 계속 배 타고 안 갔고 비행기 타고 갔죠. 대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만 시장을 개척했어요. 아직 그때 대만 지사가 열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대만이 그렇게 폭발할 줄을 몰랐어. 확 커버리니까 크라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곧 지금 임페리얼 가거든요. 왜? 이게 글로벌 원서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늦었다. 저 여자가 다 차지했구나. 또 에휴 그러지 마시라고. 내년에 14억이 있는 중국 시장 열려요. 중국 시장은요, 지사 하나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산동성 엔타이의 지사를 설립했죠. 성 하나의 인구가 1억 2천이야, 이게. 성 하나의 인구가. 그래서 지사를 한 6개 설립해야 돼. 그 6개 중에 하나 차지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김현석 쿠란이 접근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저 섹시 아가씨가 못 갔다고 하니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 1조를 가지고도 현재 임페리얼이 3분 남았죠. 곧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 시장은 우리 6배예요. 6배. 그러면 여기 계신 분 다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 되실 수 있어요. 오케이.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하려면 3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그래서 자기 인격을 수양하면 돈이 귀찮게 들어와도 아직 김현수 크라운 남편 버렸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 안 버려. 왜? 현재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왜? 그게 보람 있어 하는 거잖아요.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예.